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저기 선사대교가 보이죠. 예,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제가 대개 방에서, 서재에서, 거실에서 인생성형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저 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은 뭐 인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뭔가 그냥 따라다니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데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문물을 보면 되죠.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먹고 자고, 이런 활동이 여행이지만 인생이 나그네와 다릅니다. 나그네처럼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같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연습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여행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연습할 수도 없고 돈만 내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여행과 인생을 견주어서 인생이 여행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여행을 갔다 오면은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것을 대단한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것은 없습니다. 3천만 인구가 한 해에 해외여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 그 여행의 중심이라고,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행이 인생과 닮은 측면도 있지만 여행보다 인생이 훨씬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인생이 여행보다 더 의미있고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지리가 인간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를 지리가 어찌 보면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는 지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앞태도하고 암태도를 연결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배를 타고 다녔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어제 오늘 저 위에서부터 자은도, 암태도, 그리고 팔금도, 안좌도, 밑에 자라도, 그 다음에 저 박지도와 또 반월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이 반월리인데, 지난 반월, 반달이란 이야기죠.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된 곳을 보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을 이 어부와 농부로서 규정하는데 지리라는 것이 그렇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프면 금방 서울로 간다고 하고, 여기 목포가 바로 눈앞이에요. 목포에서 KTX를 타면은 2시간 반이면 서울에 가게 되니까, 이 다리 하나가, 천사대교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죠. 이렇게 지리가 바뀜으로써 삶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동상머리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을 그려놨던데, 그 그림이 아주 교통 복잡한 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왜 이리 그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지.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사진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사람은 사진을 찍고자 하고 풍경도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저는 사진을 안 찍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대립이 돼가지고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그 기계가 사이에 끼므로써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찰칵찰칵 자기 어찌 보면 그 생각, 이것도 제가 보고자 하는 그 견문, 이것도 끊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잊혀지면 잊혀지는 거고요. 뭐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남는 게 영화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철학이 좀 특수하죠. 대부분은 뭐 사진 찍는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 기동삼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에서는, 그림 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와 벽이 겹치는데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나무를 머리로 이고 있는 듯이, 나뭇잎이 이 머리인 듯이 그렇게 돼서 특이한 그림을 자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도 주인공이 되려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 아무튼 여행 가서 많이 사진을 찍는 거, 그것도 그 지금은 동영상으로 찍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죠. 저 다리 하나도 그렇죠. 다리 하나도. 인간과 인간을 우리가 이어주는 거, 중매하는 걸 다리를 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개 이제 이런 해안가에는 이 물과 관련된 그런 그 설화가 많습니다. 신화가 많습니다. 뭐 제주도든 강원도든 이 해안가에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뭐 이 섬과 저 섬을 딱 이렇게 딛고서 오줌을 쌌더니 거기에 무슨 물줄기가 생겼는데 그 물줄기에는 뭐가 많더라, 그 뒤로 뭐가 어떻게 됐더라 하는 이 그 여성의 생산성, 여성의 그 아기를 낳는 그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있으려면 또 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근석, 여근곡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여기 또 보니까 그 암태도에는 에로스 이 서각 박물관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그 뭐랄까 성문화, 이 성조각 그런 것이 이 서각, 뭐 음각을 하거나 양각을 한 나무나 다른데 그런 그 서각화, 서각이 있는데 그런 또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꽤 많이 가더만요. 그 밖에도 이제 여기 그 김왕기 화백의 생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도는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도 있고, 여기에는 그런 그 볼거리도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물은 바닷물이든 우물물이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 없으면 죽잖아요. 이 여행 갈 때도 물은 뭐 필수로 들고 다니고 그래야잖아요. 그리고 그 물 위를 다니는 배, 저기 지금 다리 교각 밑으로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배는 이 인생과 또 대비도 많이 하죠.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는 이 중량을 싣고 그 배를 이렇게 항해해서 오대양 육지를 누비는데, 그 항해하는 것, 그것이 인생과 닮았다 해서 우리가 인간이 뭐 출범한다느니 출항을 한다느니 또 아주 수적이나 이런 걸 풍랑을 만난 것 같이 이 순풍에 배 단듯이 막 이런저런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배와 배 다니는 것, 그런 것을 인생과 대비한 것이죠. 그런 문학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죠. 또 뭐 흔히 대중가요에서 노래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남자는 배 그러던가요? 여자는 항구. 여자는 아마 듬직하게 그 중심을 잡고 집을 지키는데, 남자는 이 마도로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남자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구가하고 다니지만, 여자는 항구처럼 그가 떠나서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뭔가 그 꿍꿍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집을 듬직히, 자기 자녀를, 자식 농사를 듬직히 짓고 있는 그런 여자를 비유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여자가 배인 경우도 있고 남자가 항구인 경우도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변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요즘 여자들이 이제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를 인생에 견주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배는 이제 또 인간, 또 국민,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물은, 바닷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게 민심이라는 게, 배를 띄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항해하게 만들지만 그 배를 민심이 이렇게 교란되면 민심이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관정요든가요. 저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아주 많이 비유를 하죠. 근데 왜 이제 우리 노래 중에 나오잖아. 이마 그물 건너지 마오. 저 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어떤 모험심, 저 물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를 한번 추구해 보려는 탐험심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이른바 해양 문학이 드뭅니다. 저 물을 되게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을 좀 그 하층으로 보았고, 그리고 섬 자체를 인간 살 곳 아닌 곳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그게 태종 때부터 실시한 공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섬은 비워라. 어찌 보면 이 공도 정책, 섬을 비우라는 정책 때문에 독도도 하찮게 봐가지고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해양적으로나 그 다음에 해저 밑으로나 그 다음에 이 항공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그렇게 의미가 크지만은 조선시대 볼 때는 그건 뭐 돌덩이 하나 그렇게 본 측면이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요 근세에도 누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일본과 우리가 그렇게 어리니 차라리 저거 폭파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섬은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렇게 뭐랄까 같이 이렇게 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그 형님도 정약전도 흑산도에 그 유배가 있었던가요? 이 유배지에서도 위리 않지 섬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이 유배야말로 아주 유배 중에서는 극형이었죠. 그런 것도 바로 우리가 섬을 그렇게 살기 어려운, 지금이니까 제주도 뭐 배로 왔다 갔다 금방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육지하고는. 그럴 정도니까 이제 그 섬의 의미가 아주 통치하기는 힘든, 그리고 외구가 오면서 이렇게 근거지로 삼는, 그리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숨으면 색출하기도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러니까 양면성을 띠는 거죠.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걸 추구하려다 보면 죽는다. 물은 사람이 안 마시면 죽기도 하지만 사람이 또 빠지면 죽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한 거죠. 여러 의미로 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보면 물이 어떤 원천이다, 여성이다, 모성이다, 그리고 삶이다, 죽음이다. 또 불과 달리 불이 상승이라면 물은 하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진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이 둥지 같은 곳, 어머니 이 모태 같은 곳, 자궁 같은 곳이어가지고 뭐 산 사람이 산에 가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쐬려고 하면은 뭔가 이 그 답답할 때는 이렇게 바다를 보고 저 섬과 섬, 앞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의 다리처럼 뭔가 저 다리는 사람의 다리하고 더 닮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각 그러잖아요. 다리의 다리.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바다와 하늘이 닮아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지인.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트인 곳에 가끔 오고 바다를 가끔 보고 그럽니다. 요 이제 앞에도 가면 뭐 이 분재공원도 있고, 또 증도 가면 그 유명한 펜션들 내지 그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무슨 그 심포지움이나 이렇게 학술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해수욕장도 그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섬을 지니고 있는 남해 쪽에 있는 그런 군들이 옛날에는 군세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신안 이쪽도 섬으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봐서 보니까 이거 막 발전하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희망을 가지고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관광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육지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뭐 응급 환자가 생긴다든가,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도 대개 보면 이 신안에 사는 사람들도 중고등학교쯤 가려고 하면 광주나 목포로 보내야지, 이 신안에서 고등학교가 있긴 있어도, 중고등학교가 있어도 견문이 여기에 묻히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여기에 얽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바람이 있어서 대개는 자녀들은 육지로, 무트로 유학을 보낸다. 여기서 유학이 서울로 보내거나 무슨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광주나 목포로만 보내도 유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육지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식이 이제. 그리고 육지를 저 다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이거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이 다리를 오가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참 토목공사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 바다와 이 뭐랄까요, 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저 다리가 이
육지와 육지를 연결도 하고, 또는 섬과 섬을 연결하기도 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다리처럼 요긴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긴 지금 바로 이렇게 그 달이 돌아가는 곳이고, 그래서 앞에 바로 그게 있고, 여기서 이제 저 다리 천사교를 전체를 이렇게 잡으려니까 적당한 곳,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찻소리에 너무 들리면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하수구 있는데 제가 서고 이 삼각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야외니까 말소리도 퍼지고, 그리고 차도 가끔 지나가는데, 그런 걸 양해해 주길 바라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 야외 촬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섬에 와서 섬과 사람, 즉 섬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귀하다 보니까 장사를 지내는 그 장사법 중에 하나가 그 풍장이라는 거죠. 그 시도 유명한 풍장이 있죠. 장사 지내는 방법이 불에 지내면 화장, 물에 지내면 수장,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면 평장, 봉분을 만들면 봉분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관 이런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고, 바람의 장사를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풍장이죠. 바람풍장. 그 다음에 새에게 먹이는 장사법도 있습니다. 히말라야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새가 그 시체를 먹고서 하늘로 날아가면은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그건 조장, 그러면 세조자를 써서 세조자 조장.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뭐랄까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대개는 자기 부모의 영혼이 나에게 심신이 깃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시체를 먹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종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인장이라고나 할까요? 장사 지내는 법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섬에서는 토지가 귀하기 때문에 되게 풍장이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다 놔뒀다가, 그게 이제 육탈이 되면 뼈와 이렇게 살이 분리가 되고 살이 이렇게 썩어 내리면 그 뼈만 수습에다가 묻는 그런 장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풍장 그럽니다. 그 풍장은 또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대개 섬에서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은 아주 이 쌀이나 이런 게 귀하기 때문에 이 농토에 대한 애착이 육지 또 못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뭐 땅은 하늘처럼 여겼지만 그런 생각도 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바람 쐬면서 천사교를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저 천사교처럼 아주 거창한 이 인생 사업을 해서 자기의 그 인생과 인생 사이에 그 인생의 고비가 많았다면, 그런 고비를 저 천사교처럼 이어주는, 그런 고비를 뭔가 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일부 난날 믿던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답답할 때는 이렇게 바람도 한번 쐬시고,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인생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다리 하나도 인생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여행하면서도 그 인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식당에서도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디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게 어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나 한 수 배우려고 막 물어봅니다. 수업료도 안 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자기 인정해주고 이 삶에 대해서 긍정해주면 굉장히 신나게 자기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